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긴 신체 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팔만큼 긴 손부터 버스보다 더 긴 머리카락까지. 여기 아프리카에서 가장 특별한 몸을 가진 2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것만으로도 콘텐츠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번째, 수라마나 압둘 사메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가나의 거인입니다. 이것이 수라마나 압둘 사메드, 또는 별명 오로 더 잘 알려진 그의 인생입니다. 가나 북부 감바가 마을에서는 그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키가 클 뿐만 아니라 진짜 거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측정했을 때 그의 키는 9피트 6인치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사들에 따르면 그는 소위 뇌하수체 거인증이라고 불리는 드문 질환으로 뇌에서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태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의 척추는 휘어져 있고 다리는 부어 있으며 그는 매일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마을에는 이런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보건요원들이 처음으로 그의 신체 치수를 재려고 했을 때 줄자마저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들은 대충 짐작할 수밖에 없었고 병원에서 실제 치수가 나오자 직원들도 놀라 멈췄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과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아우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다름을 받아들여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19번째, 조이스 아도. 가슴이 커서 사고를 당할 뻔한 여자입니다. 다른 이들은 그저 가슴이 크다고들 하지만 조이스 아도는 온라인에서 부스티 GH로 더 유명하며 말 그대로 엑스트라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가나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데 단지 그녀의 카리스마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의 독특한 신체 구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가슴이 너무 커서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SVTV 아프리카의 DJ 나미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너무 커서 발밑이 보이지 않아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녀는 병원에 급히 이송됐다. 그녀는 일주일째 회복 중이며 브라를 안 하면 시야가 더 잘 보인다고 합니다. 웃기지만 사실 위험하기도 합니다. 조이스는 부끄러워하기보다 자신의 몸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여성을 억압하려는 세상에서 그녀는 용감하게 방단히 서 있습니다. 그녀는 숨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18번, 가브리엘 미아니. 한때 세계에서 가장 키가 컸던 사람입니다.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거인들이 유명해지기 전 모잠비크의 가브리엘 미아니는 말 그대로 모두를 압도하는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8피트에 거의 1인치에 달하는 키로 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한때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으로 등재된 적도 있습니다. 그는 1944년생입니다. 가브리엘은 말단 비대증이라는 질환 때문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 질환은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입니다. 열대가 되자마자 이것이 평범한 성장과는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의 이야기는 칭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큰 체격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고 심한 몸의 통증을 겪으며 그가 자란 시골 지역에서는 의료 서비스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커스 공연자로 여러 나라를 돌며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1988년 그는 기네스 세계 기록칙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 집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인해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46살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대단했던 인생이었지만 너무 짧았습니다. 17번째, 존 웨루. 20년이 넘도록 손톱을 자르지 않은 남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습이나 희생을 통해 헌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케냐의 존 웨루는 달랐습니다. 그는 25년이 넘도록 손톱을 길러왔고 지금은 손톱이 자보다도 더 길어졌습니다. 각 손톱 길이가 1피트, 약 30cm를 넘습니다. 네, 사실이며 단순한 멋내기는 아닙니다. 그에 따르면 이것은 규율과 신념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떤 특별한 제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관리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다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셔츠 단추를 잠그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악수를 하는 것조차 모두 도전입니다.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존에게 그의 손톱은 그의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그는 이미 몇몇 지역 TV와 뉴스 매체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은근히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톱이 길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굳은 신념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16번째, 브라인 타키올라. 세계에서 가장 큰 발을 가진 남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발을 고르는 것은 이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로코 출신의 브라임 타키올라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발을 가진 사람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한쪽 발만 해도 길이가 13인치에 달하며 마치 종이 한 장과 같습니다. 유럽 사이즈 58로 가장 큰 신발 가게에서도 그에게 맞는 신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정형외과 전문가에게 맞춤 제작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브라임에게는 발뿐만 아니라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는 키가 8피트 1인치로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 가장 키가 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는 말단 비대증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몸의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발생합니다. 1982년에 태어난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몸이 달라지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대가 들자 그의 성장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8살 때 그는 자신을 측정하던 선생님들과 의사들보다도 더 키가 컸습니다. 그는 비정상적인 성장을 막기 위해 이미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큰 몸집, 특히 발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의 인생의 영구적인 일부가 되었습니다. 15번 마누트 볼은 몸보다 마음이 더 큰 NBA 선수입니다. 마누트 볼이 처음 NBA 코트에 섰을 때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단순히 키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키는 7피트 7인치였고 윙스팬은 8피트 6인치였습니다. 마치 블록을 하기 위해 점프할 필요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누트에게서 가장 큰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1962년 수단에서 태어난 마누트는 딩카 부족 출신으로 이 부족은 큰 키로 유명합니다. 그는 NBA에서 자신의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농구를 그만둔 후 그는 더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수단이 내전에 휩싸였을 때 그는 자신의 수입과 명성을 이용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썼습니다. 그는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난민들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그는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건강도 망가졌고 몸에 여러 합병증이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파도 그는 도움을 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누트는 2010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는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의 진정한 영웅으로 남았습니다. 넘버 14. 움발라 노우먼. 아프리카의 라푼젤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이 바로 동화입니다. 나미비아 출신의 움발라 노우먼은 한때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자연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말 그대로 바닥까지 닿았습니다. 하지만 이 머리카락은 저절로 자란 것이 아니라 매년 힘들게 가꾼 결과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성한 무발 관리 과정을 시작합니다. 천연오일, 약초, 나무 껍질, 그리고 흙이나 오커 가루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천천히 닦고 짧게 하거나 길게 하며 자연적인 기법으로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여성이 들면 그들의 머리카락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 여성성, 그리고 명예의 왕관입니다. 머리카락은 결혼식, 출생, 그리고 성인식과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식민주의와 현대적인 생활 방식에 영향이 들어오면서 이 전통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진, 이야기, 그리고 아직도 기억하는 몇몇 어르신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움발라노 여성들의 머리카락이 한때 아프리카 전역에서 아름다움과 정체성의 상징이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3번 아비오둔 아데고케. 아프리카에서 가장 키가 큰 농구 유망주입니다. NBA 선수들조차도 아비오둔 아데고케 옆에 서면 작아 보입니다. 그는 빅 나이자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키는 7피트 9인치에서 7피트 11인치에 이릅니다. 어떤 스카우트에게 묻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는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코트에서 움직임도 가볍고 수비도 강하며 발도 빠르고
윙스팬이 길어서 거의 점프하지 않아도 덩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점프하지 않고 덩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바이럴 영상도 있었습니다. 샤킬 오닐도 너무 놀라서 그 영상에 직접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난 아비오드는 제대로 된 훈련 시설도, 적당한 신발도, 심지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도 없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금도 아비오드는 NBA에 진출하기 위해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오든에게 이건 단순히 경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자신처럼 시작이 한정적이더라도 꿈꾸는 아이들에게 영감이 되고 싶어 합니다. 넘버 12. 링 오엘칸 말라와치 17살, 키는 7피트 2인치, 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10대들, 이 틱톡과 모바일 레전드에 바쁠 때 링의 웰칸은 말라와치는 이미 올림픽 예선에서 남수단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17살밖에 안 됐습니다. 키는 7피트 2인치입니다. 그리고 코치들에 따르면 그는 계속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수단의 혼란과 빈곤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링의 어린 시절은 고난과 두려움, 그리고 모험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NBA 아카데미 아프리카는 그에게서 특별한 잠재력을 발견했습니다.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훈련시켰습니다. 그 결과 코트 위에 어린 괴물이 탄생했습니다. 키도 크고 빠르기까지 했죠. 게다가 그는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키에만 의존하지 않고 타이밍, 패스, 수비도 잘합니다. 그가 피바 월드컵 예선전에 출전했을 때 많은 국제 스카우트들이 그의 경기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의 목표입니다. 그는 진지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어서고자 하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11번째는 찰스 서글리. 신발만 찾고 있는 볼타의 거인입니다. 그는 연예인도 아니고 바이럴 스타도 아닙니다. 하지만 찰스 서글리는 가나 볼타 지역에서 가장 키가 큰 남자로 여겨지며 그의 키만큼이나 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키는 7피트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맞는 신발 한 켤레조차 없습니다. 그는 매일 맨발로 걷습니다. 도로가 뜨거워도 주변이 더러워도 말이죠. 이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찰스를 낳기 전 10개월 동안 그를 뱃속에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에게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자랐고 거의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큰 몸집은 힘든 삶과 함께했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의자도 침대도 심지어 3륜차도 없었습니다. 그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조차 항상 맞춤 제작해야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는 유명해지기를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제대로 된 신발 한 켤레와 약간의 의료 지원만을 원했습니다. 바이럴에만 집중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그와 같은 사람이 조용히 남아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10번째, 술레이만 알리 나슈누시. 리비아의 조용한 거인. 농구 국가대표팀의 일원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펠리니 감독의 영화에도 출연했고 키가 8피트 반인치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술레이만 알리 나슈누시는 그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943년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정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10대가 되자 갑자기 키가 급격히 자랐습니다. 키가 크다는 이유로 그는 뇌하수체 근처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하수체는 성장 호르몬을 조절하는 뇌의 한 부분입니다. 그 결과 거인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키가 아니라 그의 최종 키는 무려 8피트였습니다. 하지만 술레이만은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의 큰 키를 장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리비아 농구 국가대표팀 선수로 활약했고 이후에는 연예계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는 1969년에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영화 사티리콘에도 출연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그도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통증과 움직임의 어려움, 치료 부족도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성장 속도를 막기 위해 그는 수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커져 정상으로 돌아가기엔 늦었습니다. 그는 199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비정상적으로 큰 사람들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9번째, 후세인 비사드. 거대한 손과 거대한 마음을 가진 남자입니다. 후세인 비사드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남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키가 7피트 9인치나 되니 놀랄 일도 아니죠. 하지만 그의 키보다 더 무거운 것은
그의 침묵 뒤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소말리아에서 태어난 후세인은 말단 비대증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태입니다. 그는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손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의 손바닥 크기는 10인치가 넘습니다. 소말리아의 전쟁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도망쳐 영국에 망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병원에 있었고 뼈 질환이 있어 움직이기 힘들었으며 대부분 혼자였습니다. 지금 그는 요양원에 있고 전담 간병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싸움을 멈추지 않았고 이는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개 호소를 통해 그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몸은 특별하지만 그의 마음과 용기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8번째, 무니르 포라르, 알제리의 거대한 비극. 무니르 포라르가 살아있을 때 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키가 큰 남자였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그의 키는 8피트 2인치였습니다. 그는 알제리 바투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12살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뇌 하수체가 영향을 받아 비정상적인 성장이 계속되었고 이것은 일종의 거인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큰 키에 놀라는 동안 무니르는 조용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키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먹기도 어렵고 잠자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그가 살던 지역에는 충분한 의료 지원이 없어서 그는 그저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불평도 슈퍼스타처럼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병과 슬픔을 조용히 견뎌온 그의 심장이 너무 지쳐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니르는 독특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겉모습 그 이상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7번째, 투치 부족. 아프리카에서 가장 키가 큰 부족입니다. 투치족이 한 걸음만 걸어도 마치 모델이 걷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문화로만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키가 큰 부족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루안다와 부룬디 지역 출신인 투치족은 남성 평균 키가 6피트 1인치, 약 185cm를 넘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도 거의 그만큼 키가 큽니다. 몸매가 날씬하고 팔다리가 길며 왕과 여왕처럼 위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유전, 고지대 생활,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전통 식단의 조합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의 우유와 고기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키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투치족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지도자이자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혼란이 닥쳤을 때 그들 역시 표적이 되었습니다. 1994년 수십만 명의 투치족이 르완다 집단 학살에서 희생당했습니다. 아프리카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투치족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강인하고 굳건한 민족으로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6번째, 딩카 부족. 남수단의 타고난 거인들입니다. 만약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부족에게 왕좌가 있다면 남수단의 딩카족이 강력한 후보일 것입니다. 남성의 평균 키는 6피트 4인치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혈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유전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의 조합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유와 고기 단백질이 그렇고 소를 기르는 활동적인 생활도 큰 역할을 합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자연스럽게 식스팩 복근을 갖고 있습니다. 다리도 길고 자세도 곧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감은 정말 강렬합니다. 마치 걸음걸이마다 위험이 느껴지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딩카족이 남수단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전사이자 지도자이며 자신들의 땅의 영적 전통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나라가 수십 년간의 전쟁에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지금 난민 캠프, 학교, 심지어 올림픽 경기장에서도 다시 딩카족 청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의 꿈과 존엄성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5번째, 마사이 부족. 영웅의 기상을 지닌 전사들입니다. 문화, 용기, 그리고 큰 키를 이야기할 때 케냐와 북탄자니아의 마사이족이 있습니다. 평균 남성 키는 6피트 3인치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특징은 바로 그들의 당당한 자세입니다. 늠름하고 용감하며
남다른 배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통 의상인 빨간 슈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두무라는 춤도 유명합니다. 이것은 의례적인 점프춤으로 그들은 마치 중력이 없는 것처럼 공중으로 실제로 뛰어오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용기, 강인함, 그리고 전사가 될 자격이 평가됩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소를 기르는 목동들이며 그들의 주식은 우유, 고기, 그리고 때로는 소에서 직접 뽑은 신선한 피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몸이 탄탄하고 강인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징적인 이미지 뒤에는 현대사회에 맞서 자신들의 땅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토지 분쟁과 개발 압력 속에서도 이들은 아프리카 문화와 정체성의 상징으로서 문자 그대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굳건히 서 있습니다. 네 번째, 아피사구로 나이지리아에서 모두를 능가한 사람입니다. 나이지리아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피사구로만은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는 나라에서 가장 키가 큰 남자로 알려져 있으며 키는 7피트 4인치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는 태어날 때부터 키가 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렸을 때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10대 후반이 되자 그는 몸집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는 말단 비대증, 에크로메갈리 진단을 받았는데 이 질환은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손, 발, 그리고 관절까지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커서 문에 들어가는 것 같은 단순한 일조차도 힘들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항상 몸을 숙여야 했습니다. 그의 신발도 항상 맞춤 제작이었습니다. 의자와 침대도 맞지 않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는 만성 관절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관절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이것을 자신의 플랫폼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놀리우드 영화에 출연했고 모델 활동도 했으며 I am 아고로라는 자신의 리얼리티 쇼도 가졌습니다. 여기서 그는 키가 크다는 것이 항상 축복만은 아니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담도 따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아피사가로는 2023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몸집도 크고 영향력은 더 큽니다. 세 번째, 프란시스코 도밍고 조아킴. 독특한 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건 클릭베이트가 아닙니다. 앙골라 출신 프란시스코 도밍고 조아킴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입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얼마나 넓을까요? 그의 입은 6.69인치까지 벌어집니다. 이 재능은 그가 10대 시절에 발견했는데 그의 입은 소프트 드링크 한 캔이 눕혀서 들어갈 만큼 충분히 넓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으로 믿기 힘든 물건들을 삼키는 영상이 퍼지면서 그는 순식간에 인터넷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국제적인 재능쇼에 초대받았고 2010년에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게 가짜일까? 수술한 걸까? 아닙니다. 그를 진찰한 의사들에 따르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그의 입과 턱 근육, 피부의 탄력성은 평범한 수준을 넘었습니다. 수술은 없었습니다. 속임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프란시스코는 평범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크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면 그는 세계적인 수준의 입을 기꺼이 보여줍니다. 두 번째, 아시아 줄루 만델라. 버스보다 더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입니다. 그녀는 여왕은 아니지만 왕관이 있습니다. 이 왕관은 자신을 머리카락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줄루 만델라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태어나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긴 드레드락을 가진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길이요 110피트가 넘습니다. 네, 시내버스보다도 더 깁니다. 그녀는 40여 년 전에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변화의 일환으로요. 그녀에게 이것은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여정입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마다 그녀의 힘, 정체성, 그리고 치유 에너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머리가 젖으면 무게가 25초 파운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이것이 그녀의 척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녀는 머리 자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은 내 일부이며 머리를 자르는 건 영혼을 자르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차별부터 극단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첫 번째, 뉴어 민족.
이들은 피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긍심으로 우뚝 선 사람들입니다. 남수단의 나일 계곡 가장 아래쪽에는 뉴어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키가 클 뿐만 아니라 강인하고 용감하며 굳건한 정체성을 가진 민족입니다. 이들은 아프리카 전체에서 가장 키가 큰 민족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남성들이 키가 6피트, 약 183cm가 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큰 체격 비밀은 유전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전체 생활 방식은 자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특히 가장 소중한 자산인 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유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 문화의 신성한 일부입니다. 그들의 식단은 유제품과 고기에서 나오는 천연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자축을 돌보고 땅에서 일하는 목축민으로서의 그들의 일상적인 활동은 그들의 날씬하고 운동선수 같은 몸을 유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뉴어족이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왔는지가 정말로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의 내전, 강제 이주, 그리고 나라의 분열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으며 신체적으로도 크지만 존엄성 면에서는 더욱 위대합니다. 그들의 문화는 의식, 언어,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목록의 모든 이야기 끝에서 뉴어 사람들은 비범함이 항상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때로는 온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서서 어떤 마철로보다도 더 높이 솟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